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허리 수술 정말 권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시지 않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건 기술이지만 마음을 다독이는 건 의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오늘은 통증왕 최봉춘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분들께서 최근 2년간 총 12개의 질문을 선별했고요. 이 질문 콘텐츠를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가 더욱더 자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증왕 최봉춘의 새 얼굴 박병훈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연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박병훈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2023년 9월 1일 영상이고요. 이 영상의 제목은 무릎 통증엔 콘주란 주사가 좋다면서요? 입니다. 아이디 프리필링346님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무릎 주사 효과는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주변에선 3주차에 많이 봤다는데. 원장님, 나이를 들면 퇴행성 질환으로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무릎 통증은 관리를 아주 잘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겪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콘주란 주사를 비롯해서 최근 주사 치료는 치료를 시작 후에 언제부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무릎 주사 맞으면 바로 좋아지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좋아지는 주사는 아닙니다. 콘주란이나 히알루론산 주사는 통증을 즉각 없애는 마취 주사가 아니라 무릎 안의 염증 환경을 서서히 바꿔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빠른 분들은 1, 2주, 보통은 2에서 4주 사이에 걷기가 좀 편해졌다, 계단 내려갈 때 덜 아프다, 이런 변화를 느끼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주사 효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연골 상태, 체중, 다리 정렬, 근력에 따라 체감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 얘기 듣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 주사는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대퇴사두근 운동 등의 관리가 같이 가야 효과도 오래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빠르면 1주, 늦어도 4주 정도면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굳이 미루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5년 2월 14일의 영상이고요. 영상 제목은 MRI도 못 잡는 근막 통증 증후군 트리거 포인트를 찾는 게 비결입니다. 아이디 가나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의사도 못 고쳐요. 2년째 등 검사만 하는데 주사만 놓고 통증점을 못 찾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트리거 포인트는 통증점이 아니라 근육 통증 유발점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 환자분의 질문처럼 이 근육 통증 유발점을 진단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걸까요? 이 질문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니까요. 주사는 맞는데 왜 안 낫느냐는 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육 통증 유발점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MRI나 CT 등의 영상 검사로 찾을 수 없고요. 초음파에서는 일부 보인다는 보고도 있지만 모든 근육 통증 유발점이 초음파로 진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의 손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통증입니다. 또한 근육 통증 유발점은 아픈 부위와 그 위치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등이 아픈데 원인은 어깨나 목 근육인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또 눌렀을 때 통증이 퍼지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사를 맞아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검사보다는 진료 과정이 더 중요한 통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진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역시 왜 환자가 좋은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28일 부러진 척추의 시멘트를 의심되면 꼭 보세요 라는 영상에 기철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골 시멘트 주사도 이름만 요란하지 그냥 시술입니다. 부모님 허리 수술하시면 되게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도 통증왕 최봉춘 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다뤄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허리 수술 정말 권하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시지 않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수술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요추질환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비수술적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 통증이 극심한데 비수술적 치료로 조절이 안 되거나 감각이나 운동마비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수술은 절대 안 된다도 아니고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가 비수술 치료로 가능한 단계인지 아니면 수술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이걸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허리 수술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안 받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허리 수술은 마지막에 끝까지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까지 왔네요. 비교적 최근 영상 2025년 6월 13일 대상포진이 몸살인 줄 뜨거운 목욕하면 가족이 없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왔었던 영상인데 이 영상에 미소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병원을 갔는데 대상포진 물집이 발견되기 전에는 약을 주지 않아서 얼굴에 수포가 생겼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보고 좀 개인적으로 놀랐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었는데 근데 사실 마취통증의학과에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환자분의 질문처럼 대상포진 진단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환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물집이 나오기 전에 대상포진은 사실 진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몸살이나 담결림 등 이런 단순 근육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단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발진 시작 후 72시간 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발진 시작 후 72시간 내에만 복용을 시작하셨다면 발진이 생기고 나서 약을 복용하셨다고 내가 늦었구나 하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발진이 생기기 전에 약을 먹었다고 해서 발진이 완전히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수포가 발생을 하셨으면 다시 진료를 보신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 72시간 내 투여는 급성기 증상의 강도나 기간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생하는 것의 위험을 크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성 대상포진이 만성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가는 확률을 줄여주는 방법은 대상포진 발생 전에 백신을 맞거나 대상포진 발생 후에는 조기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늦어졌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여하는 거, 그리고 애초에 백신을 맞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우리 박병호 원장님께서 아주 확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 덕분에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130살 세대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언급이 됐던 무릎, 근육, 허리, 대상포진 등 통증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미리미리 잘 똑똑하게 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프면 병원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